주민자치 할 때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실 거예요? 멤버가 되실 거예요? 멤버. 근데 이렇게 말로는 멤버 하는 분이 있는데 얼굴 보면 리더 같던데요? 전부 리더 하실 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자치라고 하는 거하고 분권이라는 거 하는 걸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할 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뭐 그렇게 제 다음 강의는 굉장히 뭐 법적이고 무슨 제도적이고 뭐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행정하고 저는 역사니까 그냥 편하게 할게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 문화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전통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정이 제일 값서다니까 동네에서는. 여기 저 경기도도 있는 게 있나 모르지만 인천도 그런지 모르지만 충청도에 가면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 근데 그 중에 어떤 놈 하나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범죄자가 생기가 됐어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고 너 이사 가라. 니들 때문에 범죄 문화 이 비서 옥죽해지겠으니까 가라. 간다고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간다니까요. 지금은 뭐야 이 새끼야? 그럼 대들 거야. 그 다음에 저는 시골 살아서 그런데 제가 1m 80이에요. 싸움 잘하게 생겼습니까? 싸움은 뭐 잘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래도 남한테 뭐 이렇게 지지는 않을 거죠. 우리 형 친구가 1m 50이에요. 근데 왜 그 형 가방을 내가 들고 다녀야 되죠? 그러다가 혹시 그 형 친구가 야 이 자식아 뭐 하고 뭐 하면 제가 참지를 못해갖고 그 형 멱살 잡으면 막 흔들 수가 있어요. 1m 50이니까. 그거를 우리 형이 알으면 전 죽습니다. 우리 형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네가 사람이냐 이거죠. 어? 어떻게 형 친구를 형을 네가 도대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요? 미추홀구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미추홀구를 자랑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 됩니다. 이 구청장도 그렇고 공무원들 이 욕하면서 하면 그건 주민자치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우리가 같이 손에 이렇게 땀을 묻히고 숨을 같이 쉬고 덕계덕문을 하고 하는 게 주민자치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제도로 돈으로 막 이런 걸 하니까 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거 과연 될까? 그거 아마 뭐 안 되면 바로 나갈 거예요. 하다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이 삼성이나 현대 신입사원들 교육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강사료도 많이 줬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못 받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 당시 한 10년 전, 15년 전에 삼성이나 현대에 들어간 애들은 대학생 중에서나 부모들이 볼 때는 최고로 멋진 놈들이에요.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 앞으로 승진할 때 싸가지가 있어야 승진하겠냐? 실력이 있는 게 승진하겠냐? 어떤 사람이 승진할까요? 싸가지와 실력. 그럼 또 꼭 그런 놈이 있어. 싸가지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된다.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거냔 말이에요. 아니, 그 젊은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싸가지라고 할 것 같아요? 실력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실력이라고 안 하고 싸가지라고 하더라니까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알기는 알아요, 지들. 그래서 니들 싸가지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우리 때는 공부 못해도 싸가지 있어야 됐어요. 그 애가 사람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거래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제가 농담을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이거 볼 테지만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 출세 한 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출세했다는 게. 출세 한 번. 출세 못했죠? 확실해요? 이 만만한 사람을 찍어야 되니까. 출세했어요? 못했죠? 지금 아마 출세라고 하는 게 직급이 높아지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걸 출세라고 할 텐데 지금 아마 큰 회사나 좋은 데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몇 대 1쯤 될까요? 100대 1, 1000대 1 어느 쪽일까요? 10대 1. 10대 1은 별로 아니죠? 1000대 1 넘죠? 100대 1은 기본 넘어야 되고요. 여기 출세 못했다고 하는데 난자 정자가 만나서 사람이 될 때 몇 대 1인지 알아요?
아니 출세가 그게 출세가 아니라 세상에 나온 게 출세야. 이미 다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느님이 그냥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좀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장점을 줬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키 큰 걸 주고 누구한테는 머리 좋은 걸 주고 누구한테는 싹수 있게 주고 누구는 뭐 다 하나 준 거예요. 우리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자취를 얘기할 때 우리 마을에 태어났다는 우리 고장에 태어났다는 게 사실은 그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약간 마음에 안 들으면 칼질을 하고. 요 얘기만 하고 저거 볼게요. 결혼할 때 중매가 좋아요? 연애가 좋아요? 공주대 욕하지 마세요. 공주대 교수가 이런 얘기 한다고. 이거 지금 굉장히 제가 쉽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중매가 좋아요? 연애가 좋아요? 연애가 좋습니까? 중매가 좋습니까? 아니, 잘 생각해봐요. 중매는요, 어지간하면 밑자 본전이에요. 연애는 잘못하면 대박 나거나 쪽박 차요. 아니에요? 아직 이해 안 됐으면 물어볼게요.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남자를 이상적인 걸 100점 이상형인데 남편한테 예스할 때 남편이 그때 몇 점 정도 됐어요? 50점, 70점, 90점? 95점. 95점. 지금 후회할 여자예요. 분명히 후회합니다. 95점이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지. 아니요. 지금도 그래? 네. 수준이 떨어지는 여자. 평가를 못했네. 근데 50에 했다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학식이 떨어지거나 돈이 없거나 취직을 안 했거나. 정상적은 70점짜리야 맞아요. 90을 하는 거는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딴 집에서 이 김씨 박씨가 30년을 따로따로 살았으면 70만 같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처갓집이 이뻐 보여요. 90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틀리게 보이면 처갓집 욕하게 돼요. 그럼 마누라가 계속 시댁 씹어요. 그런데 처갓집을 칭찬해주면 시댁도 참 좋은 점 많아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문화도 하고 자취를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99% 아니라고 욕하거든요. 그리고 자취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여기 미추홀구 살지만 전라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자기 성향도 성씨별로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럼 그것을 서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교수님들은 이제 뭐 행정이나 법이나 뭐 재정이나 이런 얘기하고 하겠지만 역할 같은 거 하겠지만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취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서로 부둥켜 안고 뒤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나 여기 참 여기 사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자취 아주 온천이 될 거 아니냐. 뭐 임원을 하고 뭐 분반을 하고 뭐로 해서 예산을 누가 더 많이 따오고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쪽에 위선을 두게 되면 자취의 정신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두레라는 게 있어요. 그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두레. 직접 아마 보신 분도 있어요. 나이 좀 드신 분. 두레를 해서 그 공동 노동을 해서 임금이 나오면 그 임금의 몇 프로가 마을 재산일까요? 두레꾼들이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았어요. 근데 그 품삯이 몇 프로가 공동 지금일까요? 지금은 농촌 체험마을, 관광마을 뭐 무슨 사업해서 하잖아요. 그 예산 중에 공동기금이 몇 프로 들어갈까요? 거의 나눕니다. 다 나누고 공동기금은 10%나 15%가 안 돼요. 조선시대는 100%입니다. 100%. 그거 가지고 경로연하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우물 파고 서당 짓고 그게 자취죠. 그게 자유이고. 근데 그걸 같이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집집마다 해가지고 누가 더 했으니까 얼마 따져갖고 일당 하루 얼마씩 나눠주고 하고 그걸 여기다 꾸면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골 마을을 이렇게 조사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진짜 멋지게 사시는구나. 이게 바로 자취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느끼는 거죠. 저기 이 강의 안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그 공주서원 이혜정 교수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자치의 밑바탕에 이런 마음 자세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냥 이제 그림 보면서 쭉 할게요. 이게 몇 년도 사진 같아? 응? 70년도 같은 소리 하는 70년도에 무슨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청바지 입고 70년도에는요 검은 팬티에 하얀 난닝구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으네. 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잘 사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에? 80년쯤 되는데 이 사진을 놓고 제가 제자들은 대학 3학년, 2학년, 3학년한테 물었어요. 이거 보고 느낌을 얘기해봐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소새끼는 왜 거기 쉬어 그래. 우골탑이라는 걸 몰라요. 소가 식구라는 걸 몰라 애들. 그 다음에 쓰레기는 왜 태우느냐. 모기 뿌리라는 걸 모릅니다. 더 환장할 거는 저 수박이 시원하네. 수박 시원할 것 같아? 미지근할 것 같아? 뜨뜻할 것 같아? 저 수박. 왜 대답을 못해요? 예? 서울에서 손자가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제 저녁부터 소반에 띄워서 국물에 담궈놔서 이렇게 띄워놨었어요. 최적정 온도예요. 요새 며느리들 싸가지 없는 것들이 냉동고에 넣었다 애들 입 빠져요. 얼어가지고. 차가운 거에서. 근데 참 나는 저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할머니가 인상 쓰고 있대. 이제 못 산다는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할머니가 인상 쓰고 있을까요? 애들 먹는 거 보면 보기만 해도 엄니 이리와 해도 아이고 뭐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잘 먹어 이렇게 했던 게 어머니죠. 그죠? 며느리가 안 보인대. 싸가지 없어서 안 온 거죠 이거. 저런 정도 집안이면 부엌에서 전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문화고 자치고 마음 구성이에요. 우리가 비추얼구에서 아무리 현대적인 걸 하더라도 밑바탕에 저런 게 좀 깔려서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나무가 돈으로 치면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이 세종이라는 사극에 나왔던 나무예요. 제가 키가 80인데 쓰면 요 가운데쯤밖에 안 가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이거 돈으로 치면 몇 억 갈 거예요. 이거를 재벌 기업 회장이 사가지고 자기 집 집안에 심어놓으면 이 나무가 뜻이 있겠어요?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향의 마음인 거죠. 자치의 밑바탕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나무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 저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네 탄 거 생각나죠? 그네 탄 것만 생각하지 마요. 처녀가 목 매달아 죽은데도 저기요.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걸 보는 순간에 그냥 추억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거를 지금은 뭐 애들이 전부 아파트에 다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한 5, 60대 분들은 지금 아닌 척 하지 말고 시골 투세서 많잖아요. 그러면 촌에 가면 정말 그게 정겨운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요거 이제 이게 조선간이라고 그래.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를 아버지와 아들이 먹으면서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밥을 먹으면 하나 때려요. 이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할아버지는 그래도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조금 여유 있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래서 이게 내림이라는 게 저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과연 그럴까? 저는 지금 강의까지 하고 교수고 뭐 저도 그래도 복 받아서 지금 출세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버지가 못마땅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그렇게 마음에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는 거 보면 왜 저런 씨 하고 그냥 밝은 빛이 아니라 꿍시렁꿍시렁 할 건 다 해요. 제가 다 해드릴 건 해드리는데 왠지 뭔가 찝찝하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 교수까지 된 놈이 저렇게 싸가지 없나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들놈 새끼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하는 거나 그놈이 나한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리학 교수를 찾아가서 후배를 야, 이거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이러는데 우리 아들 새끼도 이러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뭐 잘못된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쭉 듣고 있더니 그 교수가
그냥 그대로 쭉 사시래. 자기가 볼 때는 그대로 쭉 가시래. 그게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잘못됐거나 기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거라는 거죠. 그걸 바꾸면 안 돼. 그럼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게 남편하고 아들하고 사이 좋아요? 네. 좋아? 네. 선생님은 아들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아니 자꾸 말을 만들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하라니까. 여기는 좋다고 그랬고 거기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거나 좋으면 어부자식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농담인데 아버지처럼 자식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아들의 욕심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옆집 놈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의가 발라? 안녕하세요. 우리 애는 가가지고 이러고 다녀. 참 창피하죠. 우리 새끼는 예의 좀 저놈은 왜 이렇게 우리 아들도 저 집에 가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웃집에 온 놈은 앉아가지고 아버지 먼저 잡수세요. 그러고 쫙 지켜가지고 눈치 보고 이제 종선이 먹는데 우리 새끼는 갖다 막 찔러서 먹고 입에다 넣고 막 흩트러 놓고. 우리 아들도 저 집에 가면 공손히 해요. 근데 내가 아들의 약점을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일 많이 보니까 싸가지 없었다고 하는 거지 걔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이 문화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죠. 저쪽 여기 제가 편하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제가 신안 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할머니와 며느리와 손녀딸이 셋이 있잖아요. 요새 말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만화. 할머니의 그 만화가 하나 있고, 만화 말풍선이 있고, 여기 며느리의 말풍선이 있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느리나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저 지금 맷돌 돌리는 걸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생각한 대로. 응? 곱게 가르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어려워서. 곱게 가르라는 곱게 안 가는 거죠, 지금 며느리가. 응?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말을 내가 바꿀게요. 저거 돌리는 속도 봐라, 저거. 저 지랄 해갖고 저게 갈려쳐? 그런 말이죠. 맞아, 맞아. 그러면 참 품격 있는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럴까? 야야, 찬찬히 해. 내가 할까? 그거 왜 오늘 다 해야 되냐? 살살 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둘이 다르죠.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 반대로 며느리 풍선에 말 만들어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돌리는 속도 봐라 그러면 며느리는 저거 뒤지지도 않아 그래요. 어머니가 야 살살해 내가 할까? 그러면 며느리가 뭐라 해요? 말풍선에 엄니 왜 그 햇빛에 나와가 그래 들어가 계셔. 내가 다 하면 되잖아. 괜히 거기 앉으셔서 그래. 들어가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요? 죄도 강조하지만 싸움만 나와요. 서로 그게 소통이 돼요. 그리고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이것이 서로 소통하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처음 아래 그림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이런 거 보셨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본 적 없을 거예요. 이게 모정이라는 거. 여기는 옛날에는 지금 요 스레트지만 옛날에 풀로. 지금 어른들 셋이 장기 두고 있죠. 느낌이 싸워요. 요 할아버지가 혼수다 분명히 싸울 분들이에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분명히 털컥 주저앉아갖고 장기가 이게 아마 넘어져서 한 대 맞을 놈이잖아.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건 요 사람이에요. 이게 팔뚝,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 드러누워 있는데 팔뚝을 보면 젊은 놈이야. 아버지들 장기 두는데 옆에 드러누워 있는 놈은 이거 사람도 아니야. 이게 이제 전통시대의 법이라. 그죠?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은 자치, 주민자치도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제도적으로 잘하는 거요, 법적으로 잘하는 거요, 미국서 배워오면 되고, 영국서 배워오면 되거든요. 그거는 딱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변하는데 이건 뭐 이 얘기는 좀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이걸 왜 그림을 넣느냐 하면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요.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그 밑바탕에 있는 전통이라는 끝에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요거 갖고 얘기할게요. 이런 다리를 건너보셨어요? 촌사람이야. 이런 거 걷는 사람은 뭔가 좀 하자가 있는 촌사람이야. 근데 이 돌을 보면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 150년, 200년은 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건 제가 추측이니까. 저 정도 맨들맨들 하면. 근데 이게 이제 징검다리, 노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잠수교라는 건 아세요? 잠수교가 소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마다 있어요, 이거. 비 오면 묻혀요. 비 많이 오면 이거 묻힌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 돌이 200개인데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오면 저 200개 중에서 과연 몇 개나 떠내려갈까요? 찍어보세요. 30, 50, 70, 100 넷 중에서 100개 이상 되면 말이 안 되고 30, 50, 70, 100 30, 50이 많을까요? 70, 100이 많을까요? 네? 70, 100이 많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야. 보니까. 계속 떠내려가면 미쳤지 왜 거기다 놓느냐고. 저거 전통이요. 놔보니까 여기가 제일 안 떠내려가서 여기서 150년에서 맨들맨들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통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게 그래도 제일 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기 혹시 저 조상 묘 쓸 때 풍수 보셔요? 풍수지리. 예? 보셔요? 풍수도 바뀌던데. 좌청룡 우백호. 근데 그건 이제 풍수라는 게 장풍득수예요.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고이게 하는 거예요. 득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 오는 바람 막고 햇빛이 들어와도 하루 종일 완온하죠. 공기가 여기서 도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혈이 흘러 내려오니까 물이 밑에서부터 고여서 여기가 물이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앞이 벌어져 갖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요렇게나 요렇게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물이 쭉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좌청룡 우백호라고 그러잖아요. 양식집에 가서 내 빵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양식 먹다 싸우는 게 빵하고 물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할게요. 좌빵 우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빵이 왼쪽에 있는 빵이 내 거고 물은 이렇게 내가 오른손으로 먹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내 물이란 말이야. 웃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양식 먹을 때 야 좌빵으로 아냐 그러면 내 강의 들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빵으로 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옛날에는 풍수를 할 때 좌청룡 우백으로 쳤지만 지금은 뭐라는 줄 알아? 인천도 그럴 것 같아. 좌전철 우마트래. 못 알았네 또. 좌전철 우마트는 평당 가격이 높아요. 이게 명당이냐고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 잘 배분하고 업적 내고 실적 내고 하는 것이 꼭 자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다. 전통이라는 게 계속해서 검증돼서 그것이 옳다, 그게 좋다 해서 계속해서 내리면 가는 거거든요. 싫은데 한 사람이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도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원래 이게 한 시대의 전통이거든요. 옛날 전통이 지금 이렇게 변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전통이 지금 색깔이 진해졌죠. 근데 요 과정을 거쳐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문화가 탁 들어오면 어느 거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어느 건 쑥 들어가요. 응? 그게 맞아. 내가 아버지가 할머니 하는 거 보면 원래 그거 싫어했어. 그러면 쑥 들어가겠죠. 근데 뭐야 임마? 왜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집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 팍 붙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 이렇게 매워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게 그냥 누가 와서 뭐 태계율곡 태계가 와서 만든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게 참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어떤 책에 썼는데 300년 된 마을 하나가 수몰되면 저수지로 수몰되면 박물관 하나가 날아가는 것 같고
7, 80 된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날아가는 거고, 그 7, 80대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갖고 있는 지식은 석사, 박사 딴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모내기 내일 하면 안 돼요. 며칠 더 있다 했마. 안 돼요.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허, 시키면 하지. 그건 따랐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생활의 노하우죠. 아까 징검다리 같이. 그래서 사실은 문화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새로운 법을 딱 들여가지고 바꾸는 거죠. 지금 이제 근대화된다든가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부 소거하는 게 최고 발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춘향이가 미추홀 구청에 어디 다방에 와서 장사를 하면 그 다방 잘 될까요? 춘향이 얼굴 가지고. 지금 2018년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대답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는 맞는지 모르면 지금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세계 미인대회나 저기 미스 코리아 뽑는 걸 보면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눈이 둥글둥글해요? 조선시대 같으면 그런 며느리 절대 안 얻었을 거예요. 키 크면 자꾸 눈에 띄잖아요. 어깨 넓으면 그건 남자지 여자가 아니잖아요. 다소곳해야지. 그 다음에 눈이 크면 분명히 사고치레거든.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한국 미인인지 세계 미인에 갖다 놨을 때 그냥 대충 가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세계 미인대회 하는, 요새는 잘 안 보이다. 옛날에는 그 텔레비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공부하다 말고 그걸 봤죠. 이제 예쁜 여자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보면 100명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50명에서 60, 70명은 괜히 나온 여자들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여자들이 나와 등수에 들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도 그 나라에서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야, 너 미스 코리아 나가래다. 참, 다 거기서 뽑혀서 보내거든요. 나라마다 다른 거죠. 미인을 보는 기준이. 그게 이제 자치의 기본인 거예요. 사실은 밑바탕에. 이 분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아까 제가 마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도를 얘기할 때 조선시대의 분권이 참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그림을 한번 요것만 간략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저 위에가 수령이라고 그래서 관리예요, 관리. 시장 군수. 근데 저 시장 군수는 중앙에서 파견되고 옛날에는 다 청와대 발령이 다 옛날에는 교지 받아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향이라고 돼 있어요. 저거는 관리예요, 관리. 요새 같으면 요새 저기 우리 구청 선생님들이 향리 그러면 기분 나쁘겠는데 하여튼 그 행정관리지. 그 다음에 이쪽 사족이라는 거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선비들이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분권을 할 때는 그 당시는 백성이 나가서 분권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 그룹이 그 안에서 조율을 잘 해가면서 자치를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저 수령하고 사족, 향리가 이 동그라미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미추홀 사람과 서울에서 온 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지인하고 여기 사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사족과 향리가 플러스가 되고 수령을 배타적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면 그림이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수령과 사족은 양반이에요. 향리는 중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양반과 중인 사이에 또 한 데가 있어요. 지금 혹시 고향이 안동이신 분 계신가요? 응? 응? 안동에서는 인천으로 안 와요? 사실은 인천에 충남은 굉장히 많죠. 옛날 이 서산 당진 사람들 무지 뭐 국회의원도 당진 사람 되고 막 그러더만. 근데 여기 안동은 없는 거예요. 안동에 가면 시장, 군수, 아니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안동 걸씨예요. 안동 김씨예요. 그쪽 토성.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양반 권씨가 있고 향리 권씨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 권수하고 국회의원 하는 건 다 향리 권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발빠르게 근대화 과정을 적응을 해요. 일본 유학도 양반 쪽은 안 보내요. 향리 쪽은 얼른 보내요. 그리고 현대적인 교육도 빨리빨리 받고. 그래서 현대사회에 맞아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떤 센스도 있고. 근데 요렇게 됐을 때는 양반과 향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면 이렇게 나눠보세요.
관과 민입니다. 지금 요 모습이 의회 같을 거예요. 이 사정 모습이 의회. 그래서 옛날에 수령이 저기 임명을 받아오면 제일 먼저 향교에 가서 절하고 그 선비들 찾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선비들 찾아가는 게 향교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유교 문화였으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구조가 적절히 되면서 지역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삼권을 요 지방 단위에서 각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것도 지금은 세금이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인구에 비례한다든가 토지에 비례해서 인천에 미추홀을 얼마나 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받아갈 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3천만 원이 세금이야. 시장 분수가 5천을 받아도 되고 3,100을 받아도 돼요. 그거 갖고 시비 안 걸어요. 5천 받아서 2천을 가지고 장합사업도 하고 뭐 공공사업도 하고 이렇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군 단위 세금이 면 단위로 가고 면 단위 세금이 마을 단위로 가요. 그게 마을 자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연구를 해서 쓴 게 있는데 그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구례 전라도 구례의 운조로라는 마을이에요. 그게 노브리스 오브리 유명한 마을이죠. 그 마당에 부엌에다 이 죽 끓여놓고 거지들 못 사는 사람들 와서 딱 먹게 하고 그러는 동네. 그 동네인데 오미동이라는 동네인데 27호가 사는데 백성들이 마을민들이 그 등급이 있어요. 1등부터 7등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금을 4, 5, 6, 7등급은 하나도 안 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1, 2, 3등급만 내요. 부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등호가 80%를 내요. 동네 세금의 80%. 그 다음에 2, 3등이 조금씩 해가지고 세금을 다 내요. 그러니까 4, 5, 6, 7등호는 부자 새끼들 저거 분명히 삥 쳐먹었으니까 내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농사를 치면 그 제일 많이 낸 집 거 제일 먼저 해주고 내 거 안 하고 모내기도 거기 제일 먼저 벼베기도 거기 제일 먼저 비가 와서 담장이 넘어지면 우리 거 안 건지 그거부터 고쳐주고 그래야 나도 얼굴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브리스 오브리제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고택조사도 많이 하지만 양반의 집이 지금까지 99칸 집이나 30칸 집이 남아있다는 건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개떡같이 했으면 임술밀란이나 동학난 때나 그 다음에 인공 때 다 불타요. 박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잘한 사람이면 그 마을의 농민이 이분은 안 돼 건드리지 마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지자체장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저런 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이런 정도 마음이 되게 해야지 내가 사업 230억 따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보이지 않게 그 마을에 또는 그 지역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생긴 게 아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분명히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혹시 그 시골에 사셨던 분들 품앗이하고 둘의 차이는 아시나요? 품앗이하고 둘의. 품앗이는 등가 교환이에요. 품삯을 받지는 않는데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참 나는 이상한 게 할머니가 저쪽 집에서 와서 우리 집 일해주면 우리 할머니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면 우리가 손해예요. 할머니는 감이 오죠? 근데 저쪽 집에서 형이 왔는데 동생이 간다 그러면 우리 욕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희한해. 우리 시골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밤일을 같이 했나 왜 이렇게 다 동창이죠? 우리 형하고 옆집 형이 동창이고 나하고 우리 옆집이 동창이고 내 동생이 동창이고 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이 그게 품앗이거든요. 근데 두레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 노동 조직을 만들어서 자율 조직을 만들어서 마을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품삯을 받으면 그걸 전부 해가지고 마을에 기금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한마저기 모내기 하는데 800원, 1000원, 1200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보통 볼 때는 1000원이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1000원 내실 거예요? 800원 낼 거예요? 1200원 낼 거예요? 주민자치 할 사람들이죠. 800원, 1000원, 1200원. 1200원?
1200원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땅이 적은 사람이야. 한 2마지기도 안 돼. 근데 보통 사람은 1000원 하겠죠. 그래도 1000원은 내야 욕 안 먹으니까. 근데 그 동네의 제일 부자는 50마지기에 40마지기를 갖고 있단 말이야. 제일 부자가. 이 사람은 얼마 낼까요? 800원, 1000, 1200원. 800원 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 된 거 아닐까? 1200원. 응? 1200원. 1200원 낸다고 부자가? 많이 내야죠. 부자인데 많이 내야죠. 부자인데 많이 낸다고? 지금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부자들이 대개 800원을 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요 50마지가 기본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원 하면 예를 들면 50마지면 5만 원이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원씩 하면. 근데 40마지를 내가 갖고 있는데 800원을 내면 전체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800원씩 하면 40만 원인데 40만 원에서 내가 32만 원 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내가 다 냈잖아. 그래서 당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일을 할 때 대강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대강 철저히? 묻는 거 보니까 해본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 대강 철저히 일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대강 철저히 했죠? 800원을 내면 이제 두레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도갓집이라는 데가, 우리가 쌀도가 술도가 하는 게 거의 도갓집이라는 게 그게 모임 장소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무슨 커피숍이나 이런 식으로 그 일꾼들이 모여서 이제 등목하고 거기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꾹짝거리고 이제 소미도 씻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 하고 있으면 두레꾼의 대장이 마을을 돌아요. 쭉 돌으면 그게 수금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얼마 달라 소리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딱 오면 여기서 술 먹던 그 두레꾼들이 전부 그 형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제일 관심사는 40마지기가 얼마 내느냐. 그거에 의해서 수입이 결정되니까. 그때 그 새끼 하면 800원이거든. 어쩐 일로 하면 1000원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1200원일 거예요. 그죠? 근데 800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 농사를 지러 가서 대강 철저히 하는 거예요. 죽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를 해봐서 한 사람인데 심고 발로 이렇게. 주인이 볼 때는 잘 심고, 그 사람이 어디 화장실 가거나 하면 발로 차는. 그래서 뭐가 다 떠. 그러면 그걸 품삯을 주워가면서 해서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800원이라 그랬구나 알아. 그래서 다음에는 1000원을 낸단 말이죠. 그럼 다음에 또 걷어왔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쩐 일로 이거 1000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논란이 뭐냐면 회의를, 주민자치 회의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 더 죽여. 내년에 또 한 번 대강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법으로 1000원 냅니다. 영원히 1000원 낸다. 해보니까 아니야. 거기다가 부자가 머리가 돌아가면 1000원 주고 닭을 3마리 줘요. 가서 삶아 먹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호랩이나 과부가 한 마지기, 2마지기, 아까 2마지기라고 그랬지? 거기서 1200원 내면 그걸 받아. 아유, 근데 김씨 할머니가 1200원이나 줬어. 그럼 형이 사람이 그걸 왜 받아? 갖다 줘.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걸, 아이고, 200원 남았네. 이거는 요새 얘기예요. 절대 그런 우리 동네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절대. 그래서 그런 것이 모아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이 식부가 되는 거죠. 제가 그 관광마을, 무슨 체험마을 이런 거 하면 농촌마을이 돈벌이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 사람들 데려가.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인데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제가 한 일이 뭐예요? 동네 앞에 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동네 앞에 어른들이 오면 이리 오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해요. 어디로 안내합니까? 마을 회관에 있었나요? 잘 사는 집 사랑해요. 그날 행사를 치르는 뭐 생신이나 혼례를 치르는 사람이 가서 형님 나 내일 모레 어머니 생신인데 방 좀 빌려줄 수 없어? 하면 어느 사람 대백까지 해주는 사람 있어요. 방에 있는 거 싹 치워주고
그럼 거기서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내해서 앉혀드리고 나서 상을 들고 거기까지 갔죠, 이렇게. 지금 마을 이거 만들어 놓고 1년에 30일도 안 쓸 거예요. 시설은 굉장히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그냥 그거 가지고 공영 면접을 썼죠. 그러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이고, 형님, 지금 그때 방 줘가지고 난 진짜 그 집 일이라면 그냥 내가 모든 걸 팍팍 쓰고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빨래터나 사랑방도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가는 사랑방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가는 사랑방이 있고, 빨래터도 시어머니 가는 데가 있고 며느리 가는 데가 있어요. 이 멍청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는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속없이 간 거예요, 거기를. 어머니들이 빨래하다 말고 전부 어깨를 만지면, 아이고, 삭신 씨, 이거 이제 빨래고 나버려,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안마해드려? 언니 이거 내놔. 그러고서 빨아줘야지. 그리고 뭐 하면 다 심부름 해줘야 되고, 그죠? 바보 멍청이지. 왜 거기를 가느냐고. 근데 이쪽 며느리들 그룹 있는 빨래터를 가면 빨래가 왜 이렇게 잘 되나 몰라. 그냥 때가 팍팍 가고 그냥.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왜 며느리들 가는 줄. 시어머니 욕하면 그렇게 심히 가. 그냥 시동생 욕하면서 이렇게 하면 빨래가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고 힘든지를 몰라. 이해돼요? 이 저기 뭐지 이거 짜는 거 있잖아요. 뭐야 이거. 배 짜는 거, 배틀 노래. 우리 제자 한 놈이 대학원에 제자 한 놈이 와가지고 교수님 진짜 좋은 자료가 뭐냐면 배틀 노래를 수집을 해왔는데 민주화 운동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논문을 써야 돼. 그리고 시아버지 욕하고 이놈의 세상 망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건 민중 노래라고. 야, 이 새끼야. 배틀 노래 다 그래. 저는 지금도 저기 군대를 갔을 때 제가 대학 시간 강사를 하다가 늦게 갔거든요. 근데 대학 때 운동권이라고 하고 찍혀가지고 참 말단으로 갔어요. 가는데 거기서는 말단 소총부대니까 잘해야 되는 게 총 잘 쓰고 태권도 잘하고 잘 뛰는 것만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지금까지 과외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국어과외. 나 때문에 우리 소대가 평점을 잘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중사놈이 동생 같은 놈이 자전거 타고 욕하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탈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 왔고 나쁜데 이게 뭐하러 왔나. 근데 사실은 그러다가 한번 우리 소대장이 ROTC 출신인데 나보다 학번이 3학번 늦은데 중위를 달고 제대할 때가 되니까 장난기가 발동하는데 연병장을 도는데 구호를 개새끼로 하라는 거야. 뛰면서 하나 둘 개새끼. 그러는데 중대장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목소리가 더 커지고 대대장 부르니까 그냥 날라가고. 왜 이렇게 재밌어? 난 그걸 이게 배틀로라구나. 빨래할 때 이거 하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그러고 하니까 이 뛰는데 어려움을 모르겠더라니까. 다음에 뭐 나올까 그거. 그러고 뛰었다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 공동체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어머니 저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게 지금 자치를 얘기하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땀나는 비석 얘기 들어보셨어요? 땀이 나면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석이 땀나더니 6.25가 터졌다. 저 비석이 땀나더니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었다. 저 비석이 땀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땀이 나면 그런 비석이 있어요. 저기 밀양 무안에 있는 요 비는 표충사라는 게 사명대사 저 임진왜란 때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명량대첩비고 저기는 철불이에요. 새로 만든 부처님이 또 땀이 나면 그렇대요. 그래서 저게 예고해 준다는 거죠. 근데 한 20년 전에 MBC인가 KBS에서 저 비석을 찍었어요. 거기다 이 카메라를 장치해 놓고 한 30일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땀나는 비석을 조사한 결과 결로 현상임이 밝혀졌다. 결로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슬이 맺혔다. 그걸 보는 순간 내가 확 돌아버린 거지. 저놈의 저 방송 저거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 할 게 없어서 저렇게 하느냐고. 무슨 얘기냐면 저 비석이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예고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때 저 비석에 땀 날까요, 안 날까요? 만약 그게 맞는다면. 아니, 세종대왕 때 잘 모르시겠지만 절대 세종대왕도 뭐 하자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그때는 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땀이 저거 계속 나. 1년에 막 30분도 더 났을 거예요. 쳐다보질 않는다니까. 그런데 최근에 뭐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들 엉터리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땀이 안 나면 아침 저녁으로 만져본다니까. 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지? 그리고 요만치만 나면 땀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과 내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기우제 지내면 비 와요, 안 와요? 왜 대답을 못해?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오느냐고 안 오느냐고. 그러니까 올 때까지 한다는 말은 아주 나쁜 말이지. 요새 싸가지 없는 놈들이 하는 소리지. 요새 애들은 다 그래요. 할 때까지. 근데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건데? 비인다고 비가 옵니까? 그건 공기가 가서 맞추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기우제를 지내는데 개고기를 지내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개고기를 지내면 옥황상제가 그걸 보고 비를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기우제 지낼 때 소머리나 돼지머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개고기를 지내는 동네가 있더라니까요. 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여러분이 옥황상제면. 줘요? 왜? 개고기가 어떻다고? 개고기를 얼렸다고? 응. 그래서 좋다는 거잖아. 지금 보신탕 좋아하지? 아니,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은 개고기는 부정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올리면 비가 오겠냐고. 어? 뭐라고? 근데 아니 웃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기 정답이거든요. 내가 조사를 갔어요. 어디 마을을 하는데 계곡으로 지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가 끌고 야 가자. 이런 동네 뭐 말도 안 되는 동네.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동네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개고기가 부정 타는 고기가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제가 박사고요, 교수고요. 근데 전국 다녀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셔요. 다음에는 닭으로 하든지 개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 알더라고. 알면서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기우제 지내는 산이 하느님이 완상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기를 쓰다듬으면서. 거기다 계피를 발라놓으면 하느님이 두 종류가 있대요. A형, B형이 있는데 A형은 점잖은 하느님이라 아야 선녀 ABC 걸레 들고 저거 좀 닦아라. 쟤들 왜 저래? 이렇게 하고 성질 급한 B형 하느님 호수대고 뿌려 그런대. 그러면 나는 충청도인데 그건 전라도 얘기예요. 충청도인데 우리는 내가 본 거는 손이 발이 되도록 피로 하얀 옷 입고 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근데 거기는 계피 딱 잡아놓고 주머니에 넣고 알아서 해, 니 거.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그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비가 안 오면 2단계 돌입하는 게 청소를까지 넣고 연기에 꼬약꼬약. 그러고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우제를 꼭 지내는 것은 처음에 아마 그림을 그려보네요. 젊은 애들이 동네 어른한테 그 당시에 어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르신네 기우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다가 병말라 죽고 죽겠어요. 그러면 야 이놈들아 물 좀 더 품어. 해보고 하지 뭘 또 기우제 지낸다고 지랄대래. 할 때까지 좀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번 혼나고 더 하다가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해도 안 나오고 그러면 할까? 이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우제를 지내놓고 진짜 민속에서 기우제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해놓고 네 거 네가 알아서 지켜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게 민속에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미추홀의 특징, 미추홀도 동들이 있잖아요. 동마다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특색이기도 해서 그걸 또 이렇게 코어가 형성되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죠.
여기 요 비는 명량대첩비라고 이순신 장군 진도 명량 있잖아요. 거긴데 한 번 여기를 갔더니 거기 이제 요거 관리하는 아저씨를 내가 잘 알아. 한 오래된 얘기인데 갔더니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분이 나오더니 이 교수 이리 와봐. 그러더니 집 뒤로 가더니 귀에다 대고 쏙쏙쏙 하면 땀 났어 땀. 왜 그 귀에다 대고 해? 그러면 아니요. 이거 얘기하면 그 민심이 흉흉해져서 안 된다. 그리고 땀 났다는 소문이 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60년대 70년대인가 봐요. 그래서 이 교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명량 대첩 얘기만 했죠. 뭐 땀난 얘기는 할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한 2달 뒤에 갔어요. 이 아저씨가 막 땀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 대고.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지. 왜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2번 났어, 2번. 그때 한 번 나고 엊그제 또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지 말아야지. 왜 하느냐 그랬더니 3번 나면 대박이야. 이렇게 만들어. 3번 나면 대박이라 이제 2번 났는데 한 번만 더 나면 세상이 끝내준다. 이거. 그게 우리가 굉장히 미숙하다거나 멍청하다고 할 게 아니라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저 개고기를 먹으면 부정타는지 혹시 아세요? 부정탄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건 절에서 나온 얘기예요. 중들 안 먹잖아요. 불교 신자들 혹시 몰라요? 그 말 못 들어보셨어요? 중들이 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말을 못하네. 근데 중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고기를 먹고 갔는데 그때는 호식이라고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셋이 가는데 하나는 소고기 먹고 하나는 돼지고기 먹고 하나는 개고기를 먹고 간 거예요. 갔는데 호랑이가 딱 오더니 째려보더니 하나를 덮쳤어. 개고기 먹은 사람을 덮친 거예요.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개고기가 제일 맛있구만 있고 번역을 할 때 비는 그러니까 죽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탄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런 게 있죠. 서천, 저는 충청도도 왔으니까 서천, 부여 이쪽 가면 금강 하구에 가면 기우제를 지낼 때 요새 같으면 민방위 훈련을 해요. 남자들은 등화관제하고 나오지를 말아야 돼요. 밤에 하는데 여자들만 나와요. 그래서 부여 서천 분 계세요? 있어도 안 들어 충청도는. 근데 거기는 그 밤에 기우제를 지내러 갈 때 밤에 강가에 나가는데 냇가에 나가서 여자들이 노팬티로 나가요. 하기는 조선시대는 다 노팬티였겠지. 그 치마를 입고 가서 치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우제를 그렇게 한다면 그걸 도깨비 장난이라고 그래요. 그때 분명히 슬쩍 가서 본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비를 주나요 안 주나요? 왜 그거를 기우제라고 그러죠? 이 치마를 걷는데 스트립쇼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 창피하잖아요. 부여 서천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다 했던 말인데 지금은 어디 누가 그런 말을 만드냐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른들한테 그때 참 왜 그랬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들어요. 그래서 그것의 형태가 다른 기우제 할 때 보면 이게 키질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키질하는 게 키질을 하는 게 아니라 키질을 설명을 그래. 키질하는 거는 바람을 일으켜서 비가 오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치마 걷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 시켜드릴 테니까 치마 걷으면 비 줄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비 주는 건 생각도 없고 더 걷어 그럴 분 같아. 근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멘붕이 오는 거죠. 얘들이 왜 저래 저거 미친 것들이. 그래서 도깨비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의 방식이 우르릉쾅 짝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벗어야 우르릉쾅 비가 오잖아요. 살짝 하면 안 온다니까. 그래 남자는 보지 말라고 하는 거라니까. 왜 이상한 아주 굉장히 충청도를 욕할 것 같은 저 양반 가면.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민 자치의 주인이 누구냐, 그다음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주민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 문화, 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고 그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거를 염치 없다거나 그거를 창피하다거나 그걸 바꿔야 된다거나 해서 인천에서 서울 닮아가고 충청도에서 딴 데 닮아가고. 여러분 고향은 어디세요 참? 인천 다가 고향이야? 다음 대답 해봐요 어딘가. 부평구에 동이 여러 개일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농담으로 하면 우주에 가면 지구가 고향이고 서양에 가면 동양이 고향이고 북경에 가면 한국이 고향이고 서울에 가면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 여기에 오면 뭐 구가 고향이고 거기 가면 동이 고향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때 그 다녔던 학교 이게 진짜 지금 어우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 줄다리기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저걸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줄다리기가 섹스거든요. 이건 처음 들어보시죠? 줄다리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줄다리기를 하면은 꼭 우리 저 국민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줄다리기를 꼭 하죠. 그래서 1반, 2반 줄다리기를 하는데 꼭 끝나고 나면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담임 선생님이 뭐 호루라기를 잘못 불었다는 건 새놈이 더 들어갔다는 둥. 가운데 빨간 줄 하는 거 들고 있다가 땅 쏘거나 호루라기 부르면 영차. 줄다리기가 뭐냐? 단합심의 과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줄다리기는 단합심 하는 거 아니에요. 섹스예요, 섹스. 여자 줄은 이렇게 넓어요. 남자 줄은 뾰족해요. 동그란, 저기 여자 줄인데 저 동그란데 남자 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거기다 비녀를 찌르면 두 줄이 연결돼요. 이게 섹스예요. 남과 여자의 섹스. 그러면 그거 보고 또 에이 또 치사하게 왜 저런 짓거리 해 그러는데 지금 웃으신 분 반성해야 돼요.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섹스가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줄을 연결해 가지고 결국은 풍년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밑바탕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요. 당진 기지시라고 여기 이제 아산만 지나면 바로 있는 거기에 가면 기지시 줄다리기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할 때 제가 70년대에 조사를 했는데 해 보니까 남자 줄에는 남자만 붙고 여자 줄에는 여자만 붙어요. 근데 남자 줄이 이기면 흉년이 들고 여자 줄이 이기면 풍년이 들어요. 어떤 미친 놈이 힘껏 달리게 했어요. 근데 룰을 보니까 남자들은 파울을 못 하는데 여자들은 파울이 인정돼요. 그래가지고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60, 70대는 할머니가 지팽이를 지고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팽이를 지고 대추나무 가시 있는 걸 들고 가가지고 청년들을 때리는 거예요. 알통 나오는 놈들. 그러면 맞아가면서 댕기려면 어디서 할머니 왜 그래요? 떨어져 나오면 한 대놈 떠들어 나오면 여자도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1단계. 2단계는 포동포동한 이팔 청춘의 아가씨들이 가서 뒤에 가서 물컹 앉는 거예요. 요새는 미투 한다고 그러지만 그럴 때 앉는다고 누가 그거 신문에 내고 그러지 않아요. 당연. 그러면 젊은 놈들도 떨어져 나오잖아요. 3단계가 진짜 웃기는 건데 여자 줄을 당산나무에 묶어놓더라고. 그럼 뿌리가 뽑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줄다리기가 끝나면 여자 줄이 이기면 그 줄을 잘라서 지게에 지고 자기 노는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풍년다. 이건 믿음이지. 그렇다고 꼭 풍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뜻이 있는 걸 갖다가 단합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편싸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또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영차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줄이 합쳐질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지만 줄다리기 하면 그 뒤는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려 이게 그 치마 걷는 걸 요런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멋있으니까 이 산에다 계피를 바르고 안 되면 2단계로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문화유적을 얘기하는 것 같은 사실은 이 미추홀 구도 또 아니면 인천도 지역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 사연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고향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뭔가 키워드가 이렇게 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게 뭐로 보여요? 뭐 같아요? 어? 상여집은 아니고 신당이에요. 신당. 방집, 산신당 이런 거. 여기 오신 분들 저기 가서 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기 지나가려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대답 안 하는 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섭잖아요. 저 신이 뭐 하는 건데요? 무슨 신인데요? 벌 주는 신인가요? 우리 동네 도와주는 수호신인데. 수호신이 무서운 게 말이 돼요?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 무서워? 반가워. 눈이 막 흔들렸어. 근데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데 마음이 반갑다 하는 거하고 시어머니가 와서 야단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을이나 이런 데 있는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같은 품격을 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그 공동체 의식이나 이거 밑바탕을 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밑에 깔리면 마음이 통하고 그러니까 어우러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자치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거에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 지금도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한 15년 전에 서울에서 무슨 광고가 나왔는데 우리 아파트는 공용 면적이 딴 아파트보다 높아서 단가가 비싸지만 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20평짜리 아파트인데 11층이 다 공용 면적이에요. 커피숍, 독서실, 탁구다이, 회의실, 운동하는 거. 한 층을 그런 걸 만들면 돈 부지 들어갈 거래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한다. 그런 것이 사실은 더 먼저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인천은 안 그런 거.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 하나가 꼬투리를 잡아서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고발같이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다 또 그걸 따라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다들 확인을 하면서도 뭘 저런 것까지 하고 그래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서 한 동아리가 되는 게 주민자치지 따져가지고 100% 칼같이 하면요 분명히 사단 생겨요. 그래서 우선 그게 아까 내가 연애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걸 서로 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실제로 그 우리 전통 시대에 우리 자치를 얘기 자꾸 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잘못 인식된 게 많은데 칠판에다 제가 나라 이름을 써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쭉 발에 써놓고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나라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다수결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이름이 뭘까요? 네? 말 안 하는 건 뭐예요? 조선이 나오지, 조선. 근데 여러분 몸속에 미추홀 백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니, 있다고 하겠지.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제일 많이 남은 게 조선시대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를 먹칠해버리고 쌍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양반 써놓잖아요. 그리고 점수 매기라고 100점. 0점에서 100점 니들 골라서 양반 점수 매기봐. 그러면 몇 점 나올 거예요?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어느 쪽 나올 거예요? 학생들. 40, 50, 60, 70, 80, 90. 이 3, 40 나오겠죠. 40, 50 밑으로. 향교 이름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0은 올라가요. 8, 90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양반을 지워놓고 선비 쓰면 무조건 20점 올라가요. 그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양반은 소작인 때려잡고 여자 이상한 짓 하고 나쁜 놈이고 선비는 의병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선비 양반이 그렇게 개판 쳤으면 500년을 탈 수가 없어요. 세계 지구상에 총이나 돈이나 칼로 안 다스리는 나라는 나라 봐보세요. 붓으로 다스리는 나라 어디 있어요? 붓으로 다스리는 나라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선비들이 개떡같이 했으면요 100년 도망가서 망해요. 그래도 그게 남은 게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500년 중에서 가장 나쁜 곳을 팍 집어내가지고 거기다 먹칠을 딱 해가지고 개새끼들 그따위로 했으니 나라 망해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지금 식민서관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만 당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분권이나 이것도 사실 의견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당쟁 때문에 망했다는 말은 일제의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당쟁이라는 말이 없고 붕당이라고 그랬어요. 붕이라는 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끼리끼리 모이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모여서 가장 이상적인 걸 같이 하는 거죠. 혼자 하면 하자가 생기고 하다가 정이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지고 중단할 수 있으니까 서로 북돋아가면서 이게 붕당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게 붕당 정치인데 그거를 당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어떤 여기 경기도 그 실학자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두 개가 하나는 망할 망자고 하나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망하나요? 어지러워지나요?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나요? 어지러워지나요?
붕당이 심하면 망해요, 어지러워요? 망해요,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붕당이 없으면 알긴 아시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래요. 알랑꾼들만 생겨서 망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비판도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붕당을 당쟁이라서 이권 쟁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붕당 시대에는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청문회 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장관 청문회 하면 이렇게 하자가 많이 드러나? 칼같이 잡아내잖아요. 당쟁심에서 지금 서인 노론 싸우는데 저 하자 있는 놈 내비 두겠냐고. 전부 공격하니까 그 단속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깔끔하죠. 그게 당쟁, 우리가 얘기하는 당쟁, 붕당이 심했을 때는 사실은 밀란이 없어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는 이 나라 망한 게 뭐냐면 붕당이 심한 게 아니라 붕당이 없으니까 세도 정치로 가는 거예요. 줄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만 잘 보이면 되니까 이쪽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혼란이 오는 거죠. 분권, 우리가 자치, 그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얘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딴 얘기도 좀 있지만 제일 그래도 하여튼 마지막까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자존심, 자부심. 어디? 우리 자치를 하는 우리의 자부심. 지금 여기 미추홀 전체가 모였지만 미추홀 전체의 자존심과 자부심, 자긍심 있고 그 다음에 미추홀에 또 다른 작은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냥 모여 앉아서 우리는 이런 멋있는 뭐가 있다. 이런 게 자랑으로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밑에 깔리고 제도적으로 방식으로 나오는 건 그 다음에 그 위에 얹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 마음이 이게 마음이 딴 뜻이 딴 데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제도가 좋은들 뭐 하느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저는 그래도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세상 물정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나이가 얼마나 돼 보여요? 선생님, 나이가 얼마나 돼 보여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65세 정도? 네? 65세 정도. 65세 정도면 제대로 보시네. 제가 68이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은 65로 안 봅니다. 60 한 둘, 셋. 아 진짜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55는 사기고 지금 내가 넥타이 안 하다 해서 그런 거고 한 60에서 60초로 봐요. 근데 아니 무스갯소리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명당을 많이 다녀서 그래요. 길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문화재위원 한국 문화재위원도 15년 했고요. 유적조사 가면 다 명당이야. 고택 명당이지, 서원 명당이지, 절 명당이지, 무덤 명당이지. 우리가 가는 무덤 아무데나 가겠어. 공동묘지 안 가요 저는. 유명한 분 찾아가자. 다 명당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직원들 데려다 쓴대요. 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편하고 거기 가서 하고 있으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가서 남보다 먼저 아니면 또 모르던 걸 봤을 때 그 즐거움이라는 건 돈 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즐거워하니까 젊어졌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꼭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래요. 즐겁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하는 거. 그걸 예를 들면 딴 걸 붙여가지고 성과를 내거나 하다가 사자가 생기고 그런 건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게 좀 넋두리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는 교수만 40년을 했어요. 이게 해보니까 남의 비율을 맞추는 거하고 나의 틀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이에 넘나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서 제가 예를 들면 총장이라든가 학장이라든가 선거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나가면? 제가 공무원으로 이사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육부 국장 한 사람이에요. 그 공무원도 했어요. 그 정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 총장이나 학장 선거로 나오면 되겠느냐고요. 어차피 지금 잘 모르겠지 뭐. 근데 이렇게 묻는 거는 안 된다고 대답하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누가 와서 그래요. 이 교수님 총장 좀 나오시라고. 선생님 같은 분이 나와야 학교가. 근데 저는 정확히 나오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를 나올 사람들, 여기 구청장 왜 나와 앉으셔가지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손을 잡고 비벼줘야 돼. 속으로는 욕이 나오면서도 앞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나는 그걸 못해요.
사람답지 않으면 교수 돼가지고 연구 제대로 안 하고 학생들한테 잘못하는 거, 넌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상종을 안 해버려. 근데 선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그 상종 안 하던 거 가가지고 그런데 말이지 내가 여태까지 자주 맞춰줘서 미안하고 말이야 앞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포기하면서 즐거울 수 있거든요. 인생에서 내가 택한 강점과 단점 같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는 걸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밑바탕에 있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말을 다 하면 부산이건 제주건 목포건 인천이건 서울이건 똑같은 한국 문화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천은 인천 중에도 미추홀 중에도 무슨 동 그게 밑에 깔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존심으로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가졌을 때 일을 해도 멋이 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도 그 많은 분이고 첫 강의인데 역사 강의 이거 진짜 재미없는 건데 이제 들어줘서 고맙고, 이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6페이지, 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제가 여기 끌려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 사실은 나는 제도로서 막 주민자치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 하는 분들의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와야 되는 게 제일 먼저다. 그래서 하면서 나도 즐겁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남을 의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에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거기 보면 6페이지의 밑에 참여와 자율주체의 권위와 기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자유를 했을 때 주체로서 어떠한 의식과 기반을 가져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근데 전통사회가 훨씬 더 나는 그런 점에서 참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써놓으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이 전통을 강조하면 현대가 자꾸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옛날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현대에 맞춰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두레를 얘기를 했더니, 이거 한참 오래전 얘기예요. 뭐 회사를 얘기할게요. 한국 타이어라고 있어요. 한국 타이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방송으로 봤는데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그 회사에 와서. 그래서 누구를 대상이냐 하니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대요. 그럼 나 안 간다. 거기에 사장도 오고 이사도 오고 노동자고 다 와라. 그럴 때 가서 하겠다. 그랬더니 조금 어떻게 하더니 전화를 끊고 다음에 그러면 가고 안 가겠더니 그러면 단은 못 오지만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자치하는데 이 공장에서 판도 옛날에 이렇게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이거 우스갯소리로 그냥 들으세요. 팀이 반이 있잖아요. 반이 10명이에요. 근데 대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며칠 휴가 주나요? 요새? 일주일은 주죠? 그런데 그 반원 중에 한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 근데 아버지처럼 길러준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때 휴가 이거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뭐 내고 가면 되겠죠. 그때 반장이 가 임마. 너 출근한 걸로 할 테니까 빨리 가. 그러고 딴 사람, 야 우리가 좀 9분의 1씩 더 하자. 얘가 아버지 그거 하러 가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응? 우리는 다 말했죠. 초상남 다 가고 얘만 못 가. 가서 마음 놓고 너가 일해. 우리가 일할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거기 아버지 같은 분 차 해주고 와서 한 2, 3일 잘 해주고 와가지고 또 일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장인이 돌아가셨어. 아니면 장인인데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면 거기 가서 닷새 있나요? 핑계대고 딴 데 가서 사우나가 앉았고 딴짓하지. 네? 그 마음하고 그 마음을 한번 거꾸로 이렇게 막 연결을 시켜보세요. 사실은 주민자치라는 게 법적인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문제보다도 거기에 얽혀져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써놨고, 사실은 저는 공동체 생활 중에서 이 마을 문화라는 것에 정을 많이 느껴서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한국의 촌락
마을 가지고 책도 쓰고 그거 가지고 많이 했는데 시골 마을에 가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법을 자세히 만들더라고. 지금 자치를 잘한다거나 뭐 그 마을이 굉장히 유명한 마을 가보잖아요. 마을 해치기 30회지요. 이럴 때는 몇 프로를 주고. 근데 옛날 우리 동네 어땠어요? 그 잘 당한 동네. 법 없어요. 아이고 뭐 이거 어떡하죠? 아이고 하던 대로 야 그걸 땡해요. 그리고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다 거기 가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끝발이 있던 게 우리 어머니가 음식 이거 잘해가지고 과방 대빵해요. 그러면 막 놀다가 이제 슬그머니 가가지고 그 과방 옆에 가서 이렇게 문에 가서 이렇게 했다 하면 우리 어머니도 좀 나쁜 분이었던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와서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줘. 그럼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 이렇게 줘. 그럼 들고 뛰어가지고 저만치 가서 혼자 막 집어넣고 막 하고 또 와가지고 또 이러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동네의 병풍, 차일, 상, 지그릇 이거 전부 공동재산 아니었어요? 그러면 행사 있을 때 빌려 쓰고 선값 좀 주고 깨진 건 보상하고 그렇게 다 했죠.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죠.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같이 이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밑바탕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이셨는데 밑바탕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첫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주제 넘었지만 한 10%나 20%는 가슴으로 이걸 깔고 좀 하면 정말로 멋있는 주민자치의 어떤 틀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부심도 생기실 것 같고 딴 데보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아이고, 이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